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이 잭슨홀 여파를 금세 딛고 일어서나 싶었는데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하락했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장 출발할 때는 좀 충격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곧잘 이겨냅니다. 계속 쭉 끌어올리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에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수요일 오후장입니다. 네, 양시장 상승 전환하면서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폭 이어가는 가운데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네. 또 입국 시에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여행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런 특징주 반영해서 저희가 오늘도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저희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한시의 데이트 두 남자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데이트라. 점점점. 자, 오늘 8개 특징들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바로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바로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네,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대결입니다. 바로 얼마 전 상장한 새내기주들인데요.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죠. 폐배터리 시장의 어마어마한 성장 기대감에 따라서 솟구치고 있는 폐배터리 대표주들의 대결,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는 결이 다른 두 종목이 맞붙었습니다. 2차 전지,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 키워드까지 안고 있는 종목이죠. 유일 에너테크 올라와 있고요. 이 치과 관련 대장주죠. 오스템 임플란트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유일 에너테크는 그린 수소 보조금과 관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중국의 수소 인프라 공급 계약의 수혜주로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의 임플란트에 대한 물량 기반 조달 정책에도 국내의 임플란트 기업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승자 잠시 후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PCB 기판업체들끼리 맞붙는 3라운드의 대결인데요. 요즘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흥행에다가 애플 신형 아이폰 공개도 코앞이죠. 스마트폰 쪽으로의 강력한 수혜주로 이 종목들이 바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BH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뉴프렉스도 급등 중인 모습. 자, BH 대 뉴프렉스를 붙여본다면 승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 카지노와 여행 관련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롯데 관광개발, 다음 달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여행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일본에서 코로나19 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을 갖고 있네요. 마지막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들여다보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돼서 너무나 핫한 두 가지 종목입니다. 성일라이텍과 세비캠 이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자, 먼저 1라운드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 폐배터리 주들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풀어보고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뭐 잘한다 했더니 계속 잘하고 있는 폐배터리거든요. 아니, 이 향후 30년간 시장의 규모가 뭐 한 600배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영우 전문가님, 뭐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1라운드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앞서 먼저 움직였었던 뭐 MPC,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까지 다 지금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 오버슈팅은 아닌 건지 아니면 그냥 매집 확산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물론 이 IRA 감축법에 따라서 이 수혜를 충분히 받고 있다. 즉,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고 지금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이런 기대감 자체가 거의 확정적으로 돼야 되는 산업이고 그리고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이 납득이 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가는 오버슈팅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MPC라든지 아니면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그 이전에 정부와 사업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과 이런 폐배터리 라인을 만든 적이 있는 그런 기업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력이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전 같으면은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그리고 뭐 고려아연, 뭐 풍산, 영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직접적으로 이 폐배터리를 이렇게 추출하고 원료를 추출하고 재련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미 상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 밸류체인의 단계마다 이거를 담당을 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때, 즉 구체적인 애기들이 나올 때, 사업적인 애기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은 괜찮지만 네. 지금은 테마적인 성격의 종목들은 좀 매매를 중단을 하고 이 원론적으로 폐배터리의 그 밸류를 네. 담당을 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 가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앞산솔님께서 네. 이 신규 상장주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이 IPO의 특성상 이 기업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매일 보던 종목들 대신에 또 새로 공개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듯이 네. 여기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환상이 어느 정도 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변동성도 상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미 들고 있던 그런 애수 물량들을 차익 실현 물량으로 바뀌었을 때 네. 급나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신규 상장주들이 무섭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런 밸류를 어떻게 본다면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신규 상장주들이 더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세비캠이 아마 5천억 그리고 성일하이텍이 1조라는 시가총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가치에 대비해서는 저는 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폐배터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고 지금 이 상장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밸류를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네. 오히려 신규 상장주가 오히려 매매하기는 더 좋다. 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동성은 감당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네.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 그러니까 네. 자신의 말이 항상 맞다고 주식시장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해. 그러니까 나는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갔을 때 대응이 안 되거든요. 떨어질 때.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가장 대응이 안 되는 순간이 예. 오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믿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공부한 그 데이터를 믿어야지 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손절 라인은 쉽게 말해 손절 라인은 항상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어쨌든 신규 상장주들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좋아 보인다. 당연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신선하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흘러가는 흐름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고 발 네. 빠르게 그리고 섬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최근에 상장한 이제 성일하이텍,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둔다면, 즉 이제 폐배터리의 밸류라는 밸류 체인이 형성되는 그런 시간을 좀 투자를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기업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분명히 조정이 한번 큰 폭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좀 조정 자리에서 이런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지지 구간에서 한번 노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소유권과 회수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들. 네, 맞습니다. 원래 2021년까지는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네.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오기 위한 그런 기업들의 주도권 싸움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보다는 네. 완성차 업체,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판매할 때부터 그런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판매와 회수까지 동시에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밸류가 형성이 되면서 예. 하위 밸류에서도 이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밸류가 완전히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네. 이거를 가장 기본적 원시적으로 폐배터리를 회수해서 원료를 뽑아내는 그런 기업들에 전 주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중소형주 그룹 중에서는 저는 이제 뭐 코스모 화학을 좀 탑픽으로 꼽는데 예. 왜냐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그런 회사가 같이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네. 그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심이 뜨거운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 김영우 전문가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께도 좀 질문 드려볼게요. 폐배터리주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오버슈팅은 맞지만 근거 있는 그럴 만한 오버슈팅이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폐배터리주요? 자, 폐배터리주는요, 저는 일단은 모든 거 하나를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네. 그냥 완성차의 그냥 하나의 그냥 일부분이라 생각해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작년 8월에 뭐가 기억나십니까? M만 붙고 M만 붙으면 주가가 상승했던 거였어요. 조정 없이. 메타버스 NFT. 그렇죠. 예. 네. 지금 시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강달러세 어찌 보면 시장을 좀 이렇게 맛깔나게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대처할 만한 섹터나 테마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IPO 상장 종목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힘이 없었어요. 네, 롯데렌탑부터 맞아요. 시작해 보시면 네. 이걸 왜 샀지? 내가 왜 공모해지려고 정도로 산다는데 주가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폐비틀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도 청약수도 상당히 높은 걸 보면 그만큼 네. 시장이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메타버스 NFT는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지만 이거는 이거와 비교하는 메타버스 vs 이 폐배터리 하면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모든 게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종목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오버슈팅이 전혀 아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고성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모든 다 100의 100명은 다 고성장한다. 그렇죠. 다 일단 네. 고성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주목해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조정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크게 들어갈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 오늘도 이 두 개 회사 성일라이트와 세비캠은 이렇게 음봉으로 들어가 다시 다 양봉으로 오늘 계속 네. 좀 많이 바빴어요. 이 종목들 정신없이 바빴어요. 오늘은 과연 오늘 조금 약 조정 들어가냐 했는데 역시나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 지금 보유자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작년 8월을 테마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올 하반기까지는 전쟁이 끝나는 이슈 전까지는 이 업체 관련 종목, 이 관련 종목들은 계속 끊임없는 상승은 여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성인했던 세비킴은 시장에서 그다지 크게 주목을 안 받는데 이제는 회사를 분해해 버렸어요. 이 회사가 네. 뭘 만들고 뭐 하면 수익이 날까에 대한 어찌 보면 기대감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 측에서 되게 힘들 거예요. 아, 나는 너무 그냥 기대하니까. 너무 기대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보니까 좀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사들이. 예.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하게 돼 고성장 일단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번 이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셨던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 볼게요. 종목별로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성일라이텍 대 세비캠. 정말 화제 중심에 있는 두 그러네요. 종목이죠. 네. 자, 두 종목 가운데 승자를 누구로 봐야 될까요? 정말 궁금하실 텐데 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명우 전문가님 먼저 좀 골라주세요. 전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성일하이텍이 한 표 받아가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이거 이전에 한 번 두 종목 예, 붙었었거든요. 붙었어요. 그때 세비캠 저는 골라주셨거든요. 세비캠에 대한 네. 놀라운 좀 힘이 있어서. 아직도. 예, 아직도. 네.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손색이 그대로 세비캠으로. 이어졌네요. 세비캠 네.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또 엇갈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김효 전문가님. 네. 성일하이텍이 낳은 이유 꼽아주시죠. 일단 성일하이텍, 세비캠 두 개를 네.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뭐 약간 형과 아우 그런 느낌, 네. 아니면은 한 중3과 중2 정도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둘 다 좀 무섭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무섭네요. 네. 무서운 시기죠. 자, 앞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유망주들이죠. 근데 성일하이텍은 어떻게 본다면 이 사업의 캐파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딱 이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네. 부족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거의 이제 우리나라 포함을 해서 거의 6개국에 연 한 6만 1,000톤, 6만 1,000톤 정도의 이제 리사이클링 파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군산에만 거의 4,300톤의 그런 습식 재련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폐배터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물론 그 폐배터리 시장 안에서 사업가들은 그때부터 돈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광맥을 캐기 시작했겠지만 2008년 때부터 이거를 폐배터리 사업을 꾸준하게 이제 오래됐네요. 네,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적으로는 진입 장벽 해자를 많이 만들어놨다. 지금 이제 이 진입할 수 없는 해자를 많이 만들어놨다. 그렇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캐파도 많이 증설을 해놨고 어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바로 이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이 제품을 갖다 맡겨도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계속해서 또 증설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연 성장 폐배터리의 규모는 지금 1년마다 거의 50%의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성장이에요. 네, 결국에는 한 600조 정도의 성장을 이뤄낼 거라고 하는데 지금 북미부터 시작해서 유럽 지금 다 전기차로 전환을 다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예.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감축법에서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네. 원재료 자체를 다시 생산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기술력도 지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성일하이텍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예. 이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그래서 오, 그냥 네. 단순히 우리나라에 그냥 2차 전지 폐배터리 다루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좀 곤란하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질 수 없죠? 네. 세비캠 왜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신지 저는 말씀해 이게 주세요. 상장하고 난 뒤에 한 예. 2거래에 있다가 바로 30% 일단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난 뒤에 조정이 없이 그냥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걸 누가 뭐 말을 해도 일단은 이 주가가 사이즈가 나오니까 네. 왜냐면 상당히 좀 그게 조금 의외했다는 점이 좀 첫 번째 앞서고요. 예. 아까 성인한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습식 재련할 수 있는 군산해 같은 경우는 한 4,000톤 정도 나와요. 네. 근데 해외 시장은 대부분이 이제 건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부시고 이렇게 하면 손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시스템 자체가 일단은 좀 고급화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나 공장들이라든지 캐파가 CS 윈더처럼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타워 만드는 회사처럼 계속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이 뻗어 있기 글로벌로. 때문에 글로벌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괜찮아요. 네. 뭐 현대자동차도 글로벌적입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네. 세비캠이 좀 특징이 있어요. 세비캠은 뭐죠? 이는 원래 자체가 업종 자체가 그냥 산업 폐기물 업체예요. 아, 그러면 이 업체에서 2차 전지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공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뭐 하이닉스 같은 데서 만들어지면 이제 이렇게 씻거나 하면 이제 폐산이 나요, 폐산. 네네. 그걸 갖다가 인산으로 바꿔주는데 인산으로 바꿔주는 이 정제하는 기술이 이 세비캠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인산이 어디 쓰느냐? 인산 많이 들어보지 비료였어요, 비료. 예. 산업화 비료예요. 그러니까 비료도 사실 말 그대로 진짜 수많은 것들을 정제해서 그러니까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버려질 것을 새로 이제 가공하는 기술로서는 여러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아, 네. 그리고 올 3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전구체 복합액을 납품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네. 추출한 것을 이제 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약간 정품과 달리 약간 불순물의 함유도 그런 부분이 네, 되게 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3월부터 납품을 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한 어찌 보면 기술력도 워낙 있는 네.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세비캠의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차트를 딱 보시면 네. 이 종목은 그냥 언제 한번 떨어지면 꼭 사고 싶다는 그냥 매력적인 네. 차트의 그냥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성일하이텍 대 세비캠. 요즘에 폐배터리의 양대 산맥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핫한 두 종목.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나뉘었고 아마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네. 박빙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성일하이텍이 생각보다 네. 쉽게 가져갑니다. 66%를 득표했고요. 세비캠의 34%를 누르고 성일하이텍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비캠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자, 전략. 제가 폐배터리를 약간 하다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회수율이에요, 회수율. 회수율. 네. 회수율만큼은 세비캠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 설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성일하이텍이 당연히 높죠. 그렇지만 네. 원가 경쟁률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네. 상대 업체보다는 하고 목표가는 20만 원 가뿐하게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트 네. 한번 보시면 충분한 여력이 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서
꼭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이 한번 올 때 한번 이유 없이 그냥 많이 오서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음봉이 내려올 때 그때는 꼭 종가 매수 들어가셔서 계속 이렇게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비캠 2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면서 눌림목에서 들어가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주셨네요.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유일에너테크 대 오스템 임플란트. 자, 먼저 유일에너테크는요, 2차 전지 관련주로 수소와 또 폐배터리 산업에도 진출한 종목입니다. 자, 거기에 맞붙는 오스템 임플란트, 치과용 의료기기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메리트 있을까요? 저는 유일에너테크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로 골라주셨고, 자, 최윤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도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 다 유일에너테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종목을 사각으로 올려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이 맞아요. 굉장히 강한 걸 네. 보면 네.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 횡령 사건 그림자 완전히 지운 것 같은데, 기존에 또 여기저기서 그리고 전망 좋게 보던 종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유일에너테크에 비해서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비교를 하기는 좀 네. 그런데 둘 다 어떻게 본다면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지금 네. 시장에서 그래도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 오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원자재 값 많이 상승을 했을 때 네. 원자재 값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네.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 손해를 볼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이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때 이 한번 좀 문제가 있던 네, 이후로 네. 사실 이게 회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안에 일탈. 그렇죠. 개인의 그런 말씀 그대로 일탈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기 종목이라는 딱지는 붙어 있지만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덴티움과 붙었을 때도 네. 좀 환기 종목이라는 딱지가 맞아요. 그래도 네, 맞아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덴티움을 매수를 하시라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지금 온스테이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매수세가 그렇게 크게 어떤 이유 특정한 재료가 있다기보다는 네. 지금 기관이나 외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저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중국의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물량 기반 조달 정책에 있어서도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망, 즉 중국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당초에 이제 중국 사업 비중이 큰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이제 실적이 원래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네.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이런 정책, VBP 물량 기반 조달에 대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판매 물량은 명확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네.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 자체가 이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임플란트 네. 쪽에는 한국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탑티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자가 거의 없는 측면에서 중국의 그런 물량을 다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동반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아직도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을 더 많이 보고 있다. 네. 즉 이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칭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이 스태킹 그리고 탭 웰딩 기반으로 한 그 공정의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 유일에너테크가 원래는 SK온에 거의 시중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는 거기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 유럽의 거래선, 특히 이제 노르웨이의 모로 배터리라는 회사와 네. 최근에 155억 정도 장비를 공급을 체결했고, 네. 그만큼 지금 이제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좀 장비에 대한 그런 캐파를 늘려가고 네.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크게 수혜로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거 있는 상승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축 법안을 통해서 네. 이 전 세계의 그런 회사들이 공장을 빨리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국내 2차 전지 장비 공정에 들어간 유일에너테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앞으로 수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유일에너테크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도 네. 같은 선택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것들을 하는 유일에너테크가 좀 더 메리트 있다고 보신 건가요? 네,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를 네.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원래 네.
우리나라가 뭐 임플란트 사실은 최초 국가는 아니고 원래 네. 원래 스위스의 뭐 스트라우만이 원래 전 세계적으로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봤을 때 세계 그냥 1등으로서는 자리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전제품에서 삼성, LG가 최고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냉장고 TV를 전 세계 많이 파는 거는 하이얼. 중국의 하이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찌 뭐 어느 나라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다나워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짧은 시장 안에서 상당히 아시아 저가 시장으로 해서 많이 빨리 세력을 굳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워낙 재료 자체가 워낙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워낙 이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R&D 부분은 벌써 다 끝났기 때문에 어찌 뭐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렇게 ISC라든지 교육 같은 거로 해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세력화 좀 되어 있는 걸로 보아지는데 오스닥 임플란트뿐만 아니고 오늘 덴티움부터 시작해서 치과 관련 네, 부분이 올랐더라고요. 올라왔어요. 네. 원래 물량 기반 조달이 뭐냐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도 부자들 아까 말씀드린 좋은 거 스트라우만이나 좋은 거 써요. 근데 이제 국내 저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 시장에 이게 형평성이라든지 이제 정확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의사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게 원래 가이던스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번에 또 희한하게 또 판이 바뀌어서 이제 수혜를 입을 거라는 전망이 다시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는데 예. 일단 오스닥 임플란트는 의료 기자재에 있는 장비들은 꾸준한 어찌 보면 성장성은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하는데 그게 폭은 2차 전지처럼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꾸준한 네. 성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일에너테크는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지금 신생에너지에 대한 어찌 보면 활성화의 역량, 기대감이 또 많이 앞서고 그다음에 아까 모로 배터리가 지금 155억 이제 일단은 장비를 납품하게 됐어요. 근데 예. 이게 거기가 계속 캐파 증설을 하기 때문에 유럽 쪽에 더 많은 추가 물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서 봤을 때 시장의 지금 흐름에는 이 유일 에너테크가 네. 좀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유일 에너테크를 골라주셨고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또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네. 67% 가져갔고요. 바로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분들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신 것 같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을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저 13만 2천 원을 보고 있는데요. 오스닥 임플란트는 아까 뭐 한기 뭐 딱지 붙었고 여러 있지만 이나 저나 지금 전 세계 일단은 매출로서는 일단은 단연 톱이고 일단은 오스템 하면 일단 임플란트 하면 딱 다른 것도 안 떠오르고 치과 이 의료가 딱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은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예. 13만 2천 원 구도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나 좀 꾸준한 성장성 기대된다는 말씀 주시면서 13만 2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3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 PCB 기판업체들 맞붙죠. 스마트폰 쪽의 기대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의 폴더블폰 흥행했고요. 거기에다가 애플 아이폰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 BH 대 뉴프렉스의 주가 흐름은 좋거든요.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네, 저는 BH BH.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 BH였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BH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BH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봐야 될 텐데, 네. 뉴프렉스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김영 전문가님, 네. BH 역시 이게 신고가 돌파하고 강한 흐름 보여주는데 이유가 있다 이건가요? 네, 이 아이폰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LG 이노텍과 BH는 거의 아이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렇죠, 네.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아이폰의 추세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번에 그 삼성 갤럭시 문제 하나가 이제 터졌던 게 이제 GOS 네. 게이밍 관련해서 네. 좀 성능 조작 때문에 아이폰 쪽으로 많이 고객사가 넘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아이폰 물량 자체 생산량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BH 같은 경우에 이 최근에 그 경쟁 업체 네. 사실 이 BH랑 유프렉스 둘 다 이제 연성 인쇄 회로기판 FPGB를 만드는 업체인데 거기에 경쟁 업체가 한 군데가 이제 철수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점유율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더 증가를 할 전망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거의 추세선 따라서 조정 올 때마다 매수하시면 좋은 흐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지만 이 BH도 마찬가지로 이 애플 관련한 그런 가장 큰 수혜주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는 좀 아쉬운가요?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것 같던데. 뉴프렉스는 네. 아무래도 지금 XR 시장과 관련해서 좀 확대가 될 거라는 그런 수혜 전망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플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플이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이 있고 그 메타버스 세계관을 좀 더 생생하게 즐기기 위해서 이 XR 기기들의 그런 관련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시장은 저도 거의 확정적으로 발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 기기들은. 근데 거기서 있을 때 좀 더 근접한 그냥 바로 지금 시장에서 실적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BH가 더 강하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유프렉스는 기대감에 다음 시장 때 다음 사이클 때 한번 좀 지켜보시다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로 전문가께서도 BH로 가셨거든요. BH와 뉴프렉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VR 쪽에서 그냥 특수 소재를 가지고 일단 첨단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약간 괴리감은 조금 아직 남아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대감이 좀 있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차세대 신소재로서는 플렉서블 PCB 쪽에서는 일단 최강자입니다. 근데 이제 최강자지만 이제 삐천 애플이라는 그 좀 약간 그게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지금 대상 자체가 BH인데 일단은 지금 핸드폰 시장이든 뭐든 이제 고기능, 고성능, 고용량을 추구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두꺼워지고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경량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데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이제 R&D라든지 그쪽을 해야 되는데 BH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회사라고 좀 봐주고요.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 지금 주가를 봤을 때 과연 지금 애플 14가 나온데도 지금 삼성은 그다지 기대감이 없어서 KH 바텍부터 시작해갖고 뭐 다 지금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애플 관련 종목들은 좀 왜냐 기대감, 세계적인 기대감이라는 그런 게 좀 더 남아있다고 좀 봐지고요. 사실은 목표까지 잡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저 기준에서 뭐를 잡을까 해서 어느 정도의 한 선을 잡아봤지만 아무튼 BH는 꾸준한 성장은 이룰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시즌별로 치기만 하면 거리에서 눌림목 제대로 주고 다시 슈팅하고 하는 부분이 일정한 패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도 애플과 여러 가지 생산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스케줄 매매적으로 봤을 때 잘 들어가시면 분명히 눌림목을 잘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BH 두 분의 선택을 받은 종목입니다. 과연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받았을까요? 자,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3라운드 대결 BH와 뉴프렉스 대결인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역시 BH로 그러네요. 갔습니다. 64% 가져갔고요. 바로 BH를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럼 뉴프렉스 관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뉴프렉스는 일단 목표가 전고점 부분이 이제 6,800원 일단 잡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시고 지금 굳이 이제 안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좀 더 시세를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시세를 더 기다려보라는 말씀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6,8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입국자 PCR 검사 폐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 가운데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죠.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두 종목의 대결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고르실까요? 저는 위 종목보다도 이 종목 고르기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과연 뭐 여러 가지 제도가라든지 있고 뭐 검사 뭐 폐지를 한다고 그러지만 좀 약간 그런데 근데 차트를 보면 파라다이스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숨어 있는 1인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을 알겠습니다. 숨어있는 1인치 답변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의견이 좀 나뉘게 됐는데 그러네요. 자, 바로 여쭙겠습니다. 최일호 전문가님, 숨어있는 1인치 뭡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시다시피 이제 6월 근데 차트를 보면 6월부터 계속 근데 미증시에서도 카지노 관련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백이라는 게 카지노에 이제 들어오는 돈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띄게 좀 회복되는 추세였었어요. 왜냐면 카지노는 이익에 맞추어서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그래도 있게, 왜냐하면 현지 한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말은 한국말을 하지만 여권은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 교포들이 그렇죠. 국내에 되게 네.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고 하는데 롯데관광개발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행이라는 패턴이 아니라 종합이에요. 그리고 네. 제주도에 저 연동, 저 연동인 그쪽에 보면 새로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거기에 네. 이제 카지노 시설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전체의 이제 자산을 잡는데 땅값이라든지 건물값이 되게 적게 책정돼 있었어요. 근데 공시지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자산이 커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한 또 가치성이 또 있고 해서 아까 전에 숨어있는 1인치가 예. 땅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특징이 뭐냐면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끝내는 성공해요. 네. 옛날에 철공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폐차장이라든지 하면 수익은 안 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땅이 그렇죠. 10년, 네, 20년 맞아요. 땅 부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초동 땅 같은 경우에 맞으면 금싸라기 땅도 땅값으로 오르듯이 예. 어찌 기업들은 어찌 보면 마지막에 끝내 남아있는 자산은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에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부각을 좀 보고 차트는 그다지 이렇게 횡보적으로 그다지 크게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네.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것은 또 강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한번 또 오를 거란 예상되는데 파라다이스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투자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롯데 관광개발로 네, 선택을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파라다이스로 가주신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결국 이제 카지노에서 일본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이후에 일본 고객들의 그런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 카지노 산업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차트에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긴 하나 지금 현재 이 전반적으로 관광 쪽 그리고 여행 쪽은 PCR 입국 이후에 PCR 검사가 없어지다 면제가 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더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지금 김포 하네다 노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 8회로 재개가 된 그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고객이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보면 주 고객인데 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선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불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물론 상반기 때 더욱더 이게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부터도 그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파라다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롯데 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게 됐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박빙의 승부였는데 그러네요. 가까스로 롯데관광개발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종목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라다이스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왜 갸웃갸웃 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네, 파라다이스는 목표가 17,000원 잡도록 하겠고요. 네. 앞으로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여행이나 그런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도 좀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단기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 주시면서 17,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종목 다 상장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성일아이트 최근에 올라왔죠. 폐배터리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유일레너테크도 2차전지 관련주로 뜨겁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일아이텍 대 유일레너테크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네, 성인 하이텍이 네.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당연한가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성일아이텍 골라주셨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성일하이텍입니다. 네. 역시.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8강에서도 성일 하이텍을 골라주셨기 네. 때문에 예상을 했습니다. 자, 두 분 다 성일 하이텍으로 골라주셨는데, 자, 조인호 전문가님, 네. 유일레너테크도 사실 2차전지 뭐 수소, 폐배터리 다 끼고 있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어째 강한 수급이 어찌 보면 그 우리 증권가에서도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세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대세는. 그리고 차트, 왜냐하면 성적표를 받는 게 뭡니까? 차트예요, 차트. 네. 그러니까 오늘 떨어지냐 내려가냐. 근데 이 가파른 어찌 보면 거의 독주적인 어찌 보면 성향을 보고 있어요. 오히려 태종 이방원에서 여러 가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방사능 대통령께서도 방사능 갖다 더 성장시키기도 해도 그거보다는 오히려 폐배터리 가는 것처럼 이 맞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누가 한쪽에서 아무리 민다고 해도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 자체는 지금 제일 큰 어찌 보면 테마가 아니고 이제 하나의 어찌 보면 섹터군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어찌 보면 오늘의 민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폐배터리 관련은 또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뭐 전 세계 선진국에서도 분명 이 시장 분명히 뛰어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세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유리하고 불리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좋으니까 꾸준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근데 뭐 너무 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너무 치고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올라갈 길이 많으니까 빨리 치고 올라갔겠죠. 좋게 생각하십시오. 예. 아, 여력이 있다, 그래서 상승 예, 여력이. 이제 어려운 난이도 높은 시장에서 그 이야기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뭘 사란 말이지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오히려 좋은 종목에게는 더 큰 당근을 주고 싶지 채찍을 치기 싫습니다. 가는 쪽으로 더 간다. 예, 당근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우 전문가님도 같은 선택 해주셨는데 네.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더 간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최인호 네. 전문가님께서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뭐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조정을 주면서 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가격보다는 신고가를 충분히 갱신을 할 수 있는 오, 종목이다. 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지금 거의 국내 유일하게 이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를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해서는 큰 폭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일하이텍은 앞으로도 지켜보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서운 기세와 함께 역시 전문가분들의 몰표를 받고 있는 성일 하이텍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그 결과도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은 더 갔습니다. 82%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성일 하이텍이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실시간으로 성일하이텍 이렇게 많이 외쳐주시던데 역시나 많은 선택을 받았네요. 유일 에너티크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지금 생각해요? 미국과 미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도적이라든지 세적인 부분에서 좀 많다 보니까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이렇게 수급을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너무 강하게 포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2,000원을 한 이유는 저기 넘기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래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다 너무 가파르게 해서 이격이 너무 좀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판업체 BH 올라와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신형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또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 높아지는 국면 속에 카지노 관련주 롯데관광개발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과연 BH 대 롯데관광개발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일단 결은 둘 종목이 이렇게 좀 다른데 어떤 완전 종목이 다르죠. 나올까요? 완전 네. 다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종목을 떠나서 52주 신고가 찍는 종목도 이수화학부터 시작해서 네. 뜨거워요. 네. 예. 항상 이 고점이라지만 2, 3일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오르지 않지만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조금의 그냥 이게 목표가를 더 나간다면 난 차라리 그냥 BH를 선택하겠어요. 네, 그래서 BH를 알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자, BH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저도 BH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의견이 진짜 잘 되시는데요. 그러네요. 자, 두 분 다 BH로 골라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의견을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롯데 관광개발보다는 확실히 BH. 네. 리오프닝 주들이 뭐 길게 가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OECD 국가 30개국을 잡았을 때 유일하게 지금 검사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행정적 시스템이 도태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인접 국가들이 워낙 일용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파지면 확진사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 방역 차원에서 그렇다 말은 하지만 시장 경쟁력에서는 좀 약간 뒤떨어진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약간 다르다고 좀 보면 되고 롯데관광개발은 어찌 보면 항공주 다음에 어찌 보면 여행 섹터에 어찌 보면 종합 토탈 대장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 대장주인데 주가가 사실은 저렇게 우상방을 가지만 저 너무 이렇게 보시면 너무, 과대 네, 낙폭 구간에서 내려왔네요. 그렇게 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만한 것은 지금 이걸 살 바에는 오히려 다 잘 나가 더 오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정부라든지
뭐 여름, 겨울, 뭐 가을에서 이렇게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여행을 간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순간적인 뭐 추석 때 참 반짝, 네. 예, 반짝하는 것처럼 잠깐 일시적인 거지 계속 꾸준한 큰 상승세는 안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코로나 끝나야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그 약간 접어놓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BH 골라주셨는데 네. 역시나 좀 수급적으로 아쉬운 롯데 관광개발보다는 수급이 좀 받쳐주는 종목이 낫다 이거죠. 네,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산업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아마 뭐 파라다이스가 올라왔으면은 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파라다이스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BH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LG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애플과 엮여 있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네. 이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탄탄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XR 그리고 애플카까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거와 관련된 이런 국내 수혜주들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 중에 또 우리나라가 또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수혜주들, 부품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에 거의 50% 그렇죠. 담당을 하고 있을 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과 애플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BH가 조금 이제 예쁜 추세를 그려 나가면서 더 상승을 할 것이다. 여기서는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네. 추세선만 잘 따라서 매매를 하면은 BH는 꾸준하게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예. 이번에 22년 연초에 이 삼성전기가 연성 회로기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사업을 그러면서 BH가 좀 점유율이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많은 또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H가 두 분의 선택을 받고 결승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정말 압도적인데요. 오늘 네. 가장 압도적인 스코어를 가지면서 BH가 93% 득표했고요. 이 종목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롯데 관광개발관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9월 3일부터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내일 모레죠. 그래서 이제 입국 전에 이제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또 K-팝, K 뭐 푸드에서 해외에서 많이 찾을 거 예상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뭐 어디 가시겠습니까? 호텔 주무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롯데 관광개발도 약간 수급이 조금 오를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좀 단기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크게는 보지 않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정도 잡고요. 13,000원.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습니까? 근데 너무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입한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추석 지나고 나면 또 조정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리시면 네, 좋은 자리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조금 조정 나오는 그런 구간을 잘 찾아서 들어가라는 말씀 주시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13,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자 이상의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정말 뜨거운 종목들끼리 맞붙는데요. 폐배터리의 대표주자 성일라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52주 신고가 경신 종목입니다. BH 간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폐배터리 대 아이폰 기대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어렵네요. 네. 저는 폐배터리 가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네. 가겠습니다. 오늘 성일하이텍으로 네, 쭉 꾸준히 가주시는데요. 밀어주시네요. 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성일하이텍이었고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참 재밌는 게 BHI는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BHI인데 저는 성일 하이텍이 워낙 캐파라든지 그걸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세비캠을 워낙 좀 좋게 봐가지고 저는 차라리 그냥 BH로? 애플에 어찌 보면 그거 있는 기대감을, BH로 네. 기대감에 저는 BH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승에서 두 분이 다른 선택을 그러네요. 해주셨는데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 성일하이텍 골라주신 이유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네,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 시장의 확대감이 저는 좀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아이폰 수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애플에 대한 그런
산업 기조에 따라서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영향 자체가 좀 길게 좋게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일하이텍은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숨길 수가 없고 거기다가 이제 거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은 조정 올 때마다 이렇게 잡아간다면 네. 결국 나에게는 큰 자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일하이텍을 꼽아주신 상황입니다. 김명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세비캠이 올라왔으면 미인주 될 수 있었는데 예,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성일하이텍 워낙 큰 회사예요. 네. 세비케마가 해도 성일하이텍도 커요. 왜냐하면 네. 해외에 워낙 기지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BH를 한 거는 일단은 52주 신고가를 계속 올라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크고, 그다음 애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삼성을 쓰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시장에서 제일 큰 게 브릭스예요. 이메이징 국가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신흥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애플의 감성에 대한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중고폰을 삼성폰보다는 이게 애플 중고폰을 쓸 정도로 이게 세컨핸드 시장도 되게 발달됐기 때문에 팬층이 확실히 두텁네요. 두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하지만 네. 왜냐하면 우리 어플을 많이 쓰는 거지만 그쪽 나라 같은 경우는 어플을 많이 안 쓰고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이 더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부품이라 불리는 우리 일반 가전 제품에 필요한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까 중국 하이리라든지 중국 시장 같은 데라 이런 데도 계속 그러니까 공급망부터 시작해 모든 걸 할 수 있게 다 세팅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방적인 사업 자체 수요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체질 개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한 상세 보면 지금 차트가 너무 과하지 않다는 정도로 계속, 왜냐면 사실 지금 시즌에는 이 종목이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 좋으니까 수급이 들어온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승전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는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과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부터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와, 역시 성일하이텍이 인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86%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성일하이텍이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상희 월드컵 미인주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성일하이텍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신고가 경신 종목인 BH를 두르고 성일하이텍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BH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일단은 애플 14 일단은 9월 7일 날 공개 예정이에요. 네. 9월 7일이면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나오면 많이 사시겠네요. 선주문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선주문 많이 하시겠죠. 저는 33,000원, 33,000원, 오늘 지금 31,300원이에요. 참 목표가를 아까도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어디까지 방향성을 지실지 몰라서 그냥 33,000원까지 한번 보자고 하는데. 오늘 들어가긴 좀 힘들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도 33,000원 너무 잡기 너무 힘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조금씩 1, 2%의 조금 어떻게 보면 약수익을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 좋은 이런 회사들 가져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33,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성일하이텍 관련해서 김영우 전문가님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일단 15만 원까지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512평 한번 내려올 때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한 번에 넣기보다는 조금씩 늘려서 평단가를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좀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도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 제시해 주시면서 1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성일하이텍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조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